국민 MC 송혜님이 8일 갑작스럽게 별세하셨습니다. 식사를 하러 오실 시간이 지나 인근에 사는 딸이 자택에 가보니 쓰러져 계셨다고 전해졌는데요. 딸이 신고를 했고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병원에서도 송혜님을 끝내 살리지 못했나 봅니다. 송혜님은 지난달 14일 건강 문제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으며 당시 위중한 상태는 아니며 일상적인 검사 수준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에 비통하기 그지없습니다. 송혜님의 이 같은 갑작스러운 비보에 사람들은 많이 놀라고 애도를 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1월과 6월에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고 3월에는 부스터샷을 맞고도 확진으로 치료 후 복귀하기도 했는데요. 지난달에는 다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건강에 아무 문제 없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이 같은 비보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람들은 워낙 연세가 있으셔서라며 어쩔 수 없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송혜님의 사망 원인에 대해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닌지라며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송혜님의 사망 원인으로 추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얼마 전 송윤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매니저가 부스터샷 3차 접종 후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전하며 지정 헌혈을 부탁하면서 매니저의 누나 A씨의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송윤아는 갑자기 너무 경황이 없어 급히 올린다. 제 매니저 현수씨가 제주로 여행을 와서 이런 일이 생겼다며 부디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도움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는데요. 매니저의 누나 A씨는 분명 3일 전까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주도 간다고 신나했는데 그곳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져서 지금은 응급수술을 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다며 경련 후 방치된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고 위급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송윤아는 이와 관련 제주 첫 여행이라고 너무 설레했고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라고 어제 저녁 우리 집에 다녀갔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집밥이라며 얼마나 좋아했는지 현수 웃는 얼굴이 떠나질 않는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됐다고 슬퍼했습니다. 이어 송윤아는 믿기지도 않는다. 나는 뭘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여 안타까움을 더했죠. 그런가 하면 라디오를 켜면 가끔 듣던 강서구 씨가 진행하던 라디오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이제는 DJ 강 선생님 목소리로 만나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강서구 씨는 본인이 6년간 진행해왔던 CBS 라디오 음악 FM인 강서구의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하차했는데요. 강서구 씨도 바로 3차 부스터샷을 맞고 실명의 위기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후로 눈 감고 걷는 연습을 할 정도로 실명에 거의 가까웠고 지금은 시력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가 밝히기로는 3차 접종을 맞고 눈 앞에 먼지나 벌레처럼 뭔가가 계속 껴있는 느낌인 비문증이 눈 한쪽에서 발생했고 이윽고 컴퓨터의 모니터 화면에 있는 글조차 읽기 힘든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서구 씨가 말하기로는 부스터샷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 달 반 전쯤부터 3차 접종 후에 실명의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눈이 급속도로 나빠졌고 실명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감 때문에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고 실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혼자 눈을 감고 걷는 연습까지 할 정도였다고 했죠. 그 정도 상황이면 얼마나 심각했는지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는데요. 하지만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송혜님이 워낙 고령이셨기 때문에 별세하셨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제 와서 다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송혜님은 술도 잘 드시고 95세의 연세에도 워낙 정정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 줄 알았는데 아쉬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송혜님은 대단한 주당이셨다고 하는데요. 후배 연예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송혜 선생님의 술자리라고 하니 말 다 한 셈입니다. 퀴즈쇼 사총사에서 자신의 주량이 소주 5잔이라고 했지만 김인엽이 소주 5병이라고 증언하였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번 이상은 언급하는 게 술자리 이야기인데 하나같이 깨알이 넘치게 재미있었죠. 제주도에서 친한 사이인 방송인 이상벽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상벽이 먼저 술에 취해서 송혜님이 없고 숙소로 온 적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상벽은
한창 때는 술집에 들어갈 때 술의 재고를 물어보고 들어갔다고 할 정도로 방송인 사이에서 주당으로 소문난 분인데요. 전국 노래자랑을 녹화하기 전날에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마련한 술자리에서 술을 많이 권해 송혜와 자치단체장 모두 술에 취해 다음날 녹화에 지장이 생길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자주 있었고 전국 노래자랑 악단장인 신재동이 녹화 전날에 제작진과 송혜님이 함께 술자리를 가졌는데 송혜님의 주량을 따라가지 못한 신재동은 숙소에 아무 방이나 들어가서 숨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혜는 마스터키를 들고 숙소의 방문 하나하나를 다 따가면서 신재동을 찾았다고 하죠. 송혜님은 대한민국의 연예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최고령자 현역 연예인이었고 대한민국 방송계 역사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본명은 송복희인데 일제강점기에 태어났기에 장씨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고향은 황해도 재령군이며 어릴 적부터 끼 많은 개구쟁이로 동네에서 꽤 유명한데 아버지, 어머니, 형, 여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형은 자신이 해주예술학교에 입학할 즈음에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갈 길을 가겠다고 집을 나갔다고 하는데요. 송혜님은 일사후퇴 이전 시기에 유격대의 활동을 피하려고 집을 떠나왔습니다. 공산 유격대의 모병을 피하려고 숨었다가 돌아가지 못한 것이라고 인터뷰 등에서 여러 번 증언한 바 있으며 이게 북한 인민군이 진주하게 되자 피난민이 되었죠. 실향민으로 바닷길을 건너오면서 바다 해자를 예명으로 쓰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고향인 황해도에도 해주에도 이 바다 해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송혜님은 1949년 황해도 해주예술전문학교에서 성악을 공부한 바 있어 남한에서 그 전공을 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인의 회고에 따르면 본래는 창공학 극단이란 이름의 순회 악단에서 가수를 했는데 악단 공연의 특성상 진행을 하면서 입담을 살려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MC 경험을 쌓게 되었다고 합니다. TV 방송 시작 후엔 방송사를 넘나들면서 조연극 코미디언으로 대활약하였고 KBS에서 가장 오래 활동하였습니다. 과거 동양방송의 라디오 생활정보 프로그램 가로수를 누비며의 진행을 맡으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렸으며 이때 운전자들이 교통통신원을 조직하여 그 제보를 활용한 시스템은 현재 각종 라디오 프로그램 및 각종 교통방송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1986년 아들의 오토바이 교통사고 이후 그 충격으로 한동안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면서 17년 동안 맡아온 진행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송혜님은 1986년 당시 21세이던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고 아직도 기억이 사무쳐서 아들이 사망한 곳인 한남대교는 죽은 아들 생각이 나서 절대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때가 이미 60세였고 이후 마음을 추스리고 1988년부터 맡은 프로그램이 KBS 1TV의 전국 노래자랑이었죠. 전국 노래자랑은 한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일본, 미국과 평양에서까지 공연을 했습니다. 송혜님은 과거 2018년 1월 20일에 독감 퇴원 직후 아내를 지병으로 떠나보냈습니다. 발인식에서 붙잡으면 무슨 소용 있나. 조금 먼저 갈 따름이야. 열심히 애들 보살필 테니까 마음 놓고라며 비통한 심경을 전했고 이에 네티즌들은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35년 동안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셨던 송혜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픔 없는 행복한 곳에서 부인과 함께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